안녕하세요. TV 명륜대 유학자의 차 생활, 차 문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김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 즐겁게 향기로운 차 즐기시죠? 차를 마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찻잎 준비하시고 물에 우려서 드시는 방법을 선호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즐기셨던 것 같아요. 탄관이나 주전자에 찻잎을 다양한 귤 껍질, 대추, 생강 이런 것들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서 드시기도 했고요. 물론 찻잎을 우려서 드시기도 했지만은 떡차 형태로 이렇게 덩어리차를 말려가지고 그렇게 드시기도 했고요. 또 가루를 내서 드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차를 수천 년 동안 애용을 했답니다. 이렇게 푸릇한 찻잎은 봄에 따서 만들기도 했지만 여름에도 가을에도 또 심지어는 겨울에 잎도 따서 마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탄관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는 모습도 따뜻한 느낌이 참 좋네요. 자, 여기는 이제 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차의 산지로 유명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지리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많은 산에서 차나무들이 있습니다. 한라산 근처에 제주도에서도 있고요. 전국에 두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차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분 누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유명하시죠? 자, 그의 호 다산. 자, 이 호에서도 차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호, 요 다산도 바로 차 다자. 자, 차의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 유배를 가셨죠. 자, 그가 머물렀던 그 유배지 강진이죠. 그 호에 나타났듯이 그가 머물렀던 그 산, 만덕산입니다. 자, 지금은 그의 유배지 다산 초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 유배지에 가보시면은요. 자, 이름은 초당인데 현재는 초당이 아닙니다. 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하나요? 유적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좀 잘 지어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다조라고 하는 그런 돌로 된 넓적한 그런 이 곳에서 이제 차나무도 당연히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약천이라고 하는 그 물도 나오는 그런 곳이 있고요. 자, 다산과 차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과 그 이웃에 있는 또 중요한 사찰이 있는데요. 옆에 백년사, 지금 이제 백년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찰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어둑한 이 곳에 아주 고즈넉한데 그 백년사와 초당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죠. 당시에 유배를 갔던 다산 선생님은요, 그 마음이 좀 어떠셨을까요? 자, 당시에 정주와 함께 아주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나 참 불명예스럽게 유배를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은 좀 힘드셨을 겁니다. 멀리 떠나서 일적으로도 그렇고 가족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그런 심정이었고, 모든 거를 버리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셨죠. 자, 그곳에 떠나고 보니까는 혼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심신,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모든 걸 버리고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 우리에게 다산 선생님은 500여 권의 유배지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셨지만은 막상
모든 걸 잃은 그런 상태였어요. 힘든 상태였지만은 그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차였습니다. 신차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산 선생님이 차를 마시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쓴 그런 시입니다. 소금장 밖에는 높다란 깃대를 세우고서 개 눈과 고기빈을 안아와 가득하여라. 가난한 선비는 점심 끼니도 채우기 어려워 새 샘물 떠다 부질없이 우전차를 다리도다. 백성의 근심은 신선 경계에서 묻지를 마소. 수액은 손사절하는 집에 누구와 나누리요. 스스로 민노니 가슴속에 막힘이 없는 데다가 청구한 맛의 차를 마시니 더욱 자랑스럽네. 자, 여기 좀 새로운 단어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개의 눈과 고기빈을 안와라. 갑자기 개, 무슨 고기빈을 안와? 뭐 이런, 차를 마시는데 왜 개의 눈이 나오고, 고기 무슨 빈을 안와?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여러분들 물 끓여보셨죠? 자, 처음에는 물이 잔잔하다가 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차를 끓이고 있을 때 물 끓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방울이 하나하나 올라오는 모습이 처음에는 작은 방울 올라오는 게, 개의 눈을 닮았구나. 그 다음에는, 조금 커지니까는, 생선 눈처럼 좀 커졌네.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전차. 우전차는 무슨 차일까? 고구 전에 딴 잎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봄에 나오는 신선한 차로구나. 고구라고 하면은 4월 20일경에 나오는 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보통 한 잔, 두 잔 마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차 즐기는 사람들은 한두 잔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잔을 마시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긴 시간 동안 마시거든요. 자, 차 고문당한다, 물 고문당한다, 요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런 좋아하는 차를 많이 마시니까는요, 가슴 속이 펑 뚫어지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청고하고 맑은 차를 마시니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유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차를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순수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초당과 백년사 그 사이에 아주 다른 사람도 없고 외롭고 적적하지만은요, 백년사에는 암회장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시고, 본인은 그 초당에서 외롭지만은 그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그 먼 거리, 뭐 아주 멀진 않지만 그 사이길 외로움의 시간을 이 두 분이 어떤 적적하면 서로 위로하면서 사이좋게 이렇게 벗이 되어서 지내는 그 공간인데, 또 해장 스님은 암 해장 스님은 또 차도 만들면서 서로 그 교류를 하게 됩니다. 또 이분도 서로 교류하면서 또 이런 글을 써요. 사는 곳 온종일 속문을 닫아거니 돌샘은 변함없는 윤리의 마을일세. 온 언덕 구름 속에 세월을 다 잊었고 두 상자의 경전이로 아침 저녁 지나간다. 대숲 사이 찻잎은 장차 혀를 펴려하고. 자, 이쪽은 아무래도 산속이니까 대나무. 그다음에 여기 그 동백숲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백, 아름다운 붉은 동백 아시죠? 자, 그 사이에 차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혀를 펴려 한다. 입을 딱 열고 있는 왜 참새의 혀 작은 입, 봄이 시작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 밖에 매화가지 애를 끌는구나. 자, 여러분 매화 아시죠? 매화는 봄의 정령이죠. 새봄이 시작되는 그런 신호를 알리는. 그러니 이제 봄이 시작되었으니 차의 그런 시즌도 시작된다.
음, 숲 아래 가까이와 적막함을 이루니 새가 지도 있음을 니 있어 논하리요. 지금도 이 백년사에 가시면은요, 여기도 이제 차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찰입니다. 혹시라도 초당과 백년사에 가시면은 요 사이의 길을 산책을 해 보십시오. 차 나무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이들 간에 누렸던 그 차의 우정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월출산인데요. 음, 월출산도 당시 이제 유배 갔던 다선생님이 이 월출산을 직접 가시게 됩니다. 누가 가게 되느냐? 이 조선의 그 차에 조선 후기에 이제 유명했던 차인 세 명을 꼽으라 하면요. 다산 지금 말씀드렸던 다산 선생님, 추사, 그다음에 초이 이 세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유명한 차인인데요. 이곳은 이제 초이와 함께 가게 됩니다. 다산 초이 가게 되는데 아까 이제 아암 회장 스님이 초이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월출산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산세가 약간 험해 보이긴 하지만은요 아름답지요. 그리고 차에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또 찍어 보았는데요. 역시 또 차의 성지인 곳인지라 차밭이 이렇게 아름답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또 월출산의 멋진 능선입니다. 자, 당시에 초이와 다산이 함께 이곳에 가서 그린 그림입니다. 백운동도인데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당연히 월출산이고 여기는 그 곳 머물렀던 백운동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다산 선생이 머물렀다 하는 그 다산 초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백운동에 다산과 초이가 갔을 때 백운동만 그린 것이 아니라 다행히 다산 초당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답니다. 자, 그림에서 확인해 보니 초당이 아주 고즈넉하게 초가로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죠. 다산 선생님께서는 아주 정원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꾸고 하는 데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정원 꾸미기라든지 아니면 사시사철 자연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꽃을 보시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나무와 꽃을 심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주변을 잘 정돈을 하시고 꽃도 계절에 맞게 딱 잘 심으셨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의 백운동 원림인데요. 백운동 원림을 좀 멀리서 찍었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백운동 원림이 중심에 있고 뒤쪽에 월출산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이제 다원들, 차 나무가 잘 가꿔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 월출산 쪽에 여행을 가실 수 있다면 이쪽을 함께 둘러보시면 더 의미가 있겠죠. 이 백운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다산 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일시연이라고 하는 막내 제자가 있었답니다. 이 일시연도 차를 만들어요.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차도 당연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시고 만들고 차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했으면은 좋았겠지만은 해배가 되시죠. 해배가 되고 다시 본인은 서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은 우리는 여기 남아서 선생님이 남긴 어떤 그런 공부를 놓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남아서 하자. 그리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차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함께 끝까지 하자. 그래서 봄이 되면은 함께 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 대한 이름도 짓게 됩니다. 다신계. 차다자, 믿을 신자, 그리고 모임에 대한 계, 다신계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떡차,
자, 덩어리차, 그다음에 산차. 그러니까 봄에 일찍이 봄에 어린 잎을 따서 산차, 고급차. 그다음에 그 뒤에 늦게 딴 차는 떡차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차와 그리고 우리 모였으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죠. 공부한 그런 모임의 공부거리를 다 모아 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께 항상 보내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막내 제자 이시연은 차 만들기를 계속 꾸준하게 해서 계속 선생님께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제자의 이제 고향 쪽이 이 월출산 있는 백운동이었고, 그 인연은 계속 이어져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후에도 선생님의 가족들에게 계속 차를 보내지게 됩니다.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이시연의 한 집안인 이한영의 한 집안이죠. 그 이한영 가에서는 그 차 만드는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현재에도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백운 옥판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도 차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의 월출산이고요. 여기는 월출산 다원입니다. 이게 바로 백운 옥판차라고 하는 거예요. 백운동의 백운, 옥판차는 옥판봉의 이름을 딴 것이죠. 자, 이게 백운 옥판차의 상표인이에요. 겉에 이제 차를 만들고 나서 겉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잘 쓴 글씨이죠. 예, 겉에 상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거의 첫 번째로 만들어진 상표인인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진 상표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오랫동안 차를 만들어서 인연을 함께 한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다신계라고 하는 모임 있죠.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모임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거를 세목을 다 적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가 이 모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까. 자, 우리 이제 이 밭에다가 차나무 밭에다가 찻잎을 따서 어떤 차를 어떻게 만들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분업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실행하는. 자, 스승님이 아무래도 실학자이다 보니까는 제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다산 선생님께서는요, 차를 드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도 현실에서 보면은 차를 마시는 이유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차 마시는 뭐 우아한 어떤 그런 기품이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차가 뭐 맛있어서 드시기도 하실 것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다 선생님이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 내 몸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체증, 몸이 좋지 않아서 병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한 연관성 때문에 차를 첫 번째 이유가 있으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그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또 나누기 위한. 그 기록문에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체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차를 나눠 마시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목적인 이유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는 떡차와 잎차를 드셨는데, 떡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가 나에게 이제 차를 보내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나에게 붙인 떡차는 가루가 겉으로 썩 좋지 않더라. 모름지기 3번 찌고 3번 말려 아주 곱게 빻아야 할 걸세. 또 반드시 돌샘물로 고루 반죽해서 진흙처럼 짓이겨 작은 떡으로 만든 뒤에야 차를 넣어서 먹을 수가 있다네. 그래서 본인께서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차가 맛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몇 번 정도 더 빻고 몇 번 말려야 할까? 불의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마시는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약용으로 떡차를 애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입차인 경우 어, 고구일 여린잎. 고구일이라고 하면은 4월 20일 정도의 그 여린잎. 처음 올라온 첫물차 정도 되겠죠. 잎을 따서 말려서 한근을 만든다. 자, 이렇게 그 다신게 젊게 나온 내용이죠. 어린 차는 입차, 큰 잎은 떡차. 아무래도 이제 여린 잎은 좀 작고 순하고 부드럽겠죠. 그리고 큰 잎은 떡차를 만든다 하는데 자, 큰잎차는 좀 색도 좀 진하고 그리고 약성이 더 좋겠죠. 몸에 좋은 성분들을 더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떡차 같은 경우는 자, 덩어리 차이고 또 쪄가지고 형태를 잡고 자, 가운데 이제 구멍을 뚫어서 말려서 보관을 하는데 기간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보관하는 기간이 깁니다. 아, 그리고 장점이 좀 많아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라든지 보관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이 있고 내가 여행을 간다던가 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범주도 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용성이 많은 차. 여러분들 뭐 여행 간다 그랬을 때 가지고 가셔서 주전자에 넣어서 끓여서 드신다거나 또 가루를 내 가지고서는 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실 수도 있을 것이고 드시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채기가 있을 때도 유용하고요. 또 여러분들 뭐 숙취 해소에도 되게 유용하고 약용으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또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그림 있죠? 이게 바로 떡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뭐 잭살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만은 일반 서민들 쪽에서도 약으로서 집에 이렇게 막 대롱대롱 이렇게 줄줄이 엮어가지고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떡차입니다. 자, 이건 걸명입니다. 걸명. 자, 걸이라고 하면은 주세요. 거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차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장 해장 스님에게 차를 달라 하는 그런 글입니다. 전에 듣기에 성름봉 아래에서 예로부터 좋은 차가 난다던데 때가 보리 익을 계절이라 기도 피고 창도 돋았겠지. 창과 귀라고 하는 거는요. 찻잎이 이렇게 처음에 잎이 피기 전에 뾰족한 거, 뭐 일창 이기 하면은 창은 뾰족한 거, 기는 이렇게 핀 거, 아주 새싹 돋은 모습. 궁하게 지내면서 장제가 습관이라 누린내 나는 건 이미 싫어졌다네. 돼지고기야 닭죽은 호사스러워 함께 먹기 어렵고 더부룩한 체증이 아주 괴로워. 자, 본인이 지금 몸이 되게 쇠약해지시기도 하고 체증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비위도 굉장히 약해지셔가지고 되게 먹는 거에 되게 좀 예민하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잘 드시는 술은 아니지만은 이따금 술 취하면 못 깨어난다네. 스님의 숲속차 도움을 받아 유구의 차솥에 좀 채웠으면 지금 내가 차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하여 병만 낫게 만들면야 물에 빠진 자 건져줌과 뭐가 다르겠는가? 내가 지금 차가 너무 필요한데 차를 주시면은 나한테 진짜 목숨을 살려주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처럼 나한테 차를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불에 쪄 말리기를 법대로야. 차를 지금 제대로 만들면 우렸을 때 빛깔이 맑으리라. 차를 제대로 만들면 빛깔도 좋게 나오고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글을 보내는데 해장에게 차를 주세요 하는 걸명시입니다. 자, 중국의 많은 문헌들 중에서 차를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글들은 많이 있는데요. 걸명에 관한 시는 우리의 문헌에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산 선생님이나 또 추산 선생님의 글에서는 이제 차를 주세요 하는, 차를 구하는 그런 글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의 글들 중에서는요, 차에 대한 그런 연계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다양한 이유로 마시겠지만은 일단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 옆에 두면서 함께하는 차, 일상의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차는 특별할 때 마시는 특별한 차도 있겠지만은요, 중요한 거는 항상 옆에 두면서 생활 속에 마시는 차가 가장 좋은 차이고, 유학자들의 차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차, 일상의 차.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 생활 속의 차, 옆에 있는 차,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